236페이지 20번입니다. 유치권 문제인데요. 갑 소유 토지에 을에게 신축공사 맡기면서, 그러니까 을이 수급인이잖아요. 건물 수급인인데 갑 명의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에 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 인도받기로 약정했다. 그럼 보존 등기 언제 했습니까? 2016년 1월 15일자로 보존 등기 마쳤다. 되시나요? 그럼 1월 15일이니까 3월 15일자에 재금 지급하고 인도받기로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요때 변제기 도래한 거예요. 변제기. 3월 15일이 변제기 도래한 거예요. 돈 주기로 한 날이다.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 성립 요건이에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살짝 숨어 있는 거죠. 요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글자 읽어가지고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생각 안 하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3월 15일에 보존 등기하고 2개월 후에 2개월 이내에 주기로 돈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게 변제기가 3월 15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존 등기 마치고 근데 을은 공사 대금 받지 못하고 점유하고 있는데 강제 경매 들어왔습니다. 갑의 채권자가 강제 경매 신청해서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됐다. 자, 언제 들어왔습니까?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들어갔다. 그러면 변제기 도래한 것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도래한 거잖아요. 유치권이 성립한 건 맞는데 이 건물이 경매되었을 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을 못한다. 요 사건이에요. 대항 못해요. 요 사건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병이, 여기 병이네요. 병이란 사람이 경락 받았고 을을 상대로 주택인도 청구했다. 주택 주시오. 병은 을을 상대로 주택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근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옳은 거 찾아라. 기억해 보면 병은 소유물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할 수 있다 해야 되죠. 자, 니은에 을은 유치권에 근거해서 주택인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 못하죠. 요거예요. 대항 못한다 요거예요. 대항 못하니까 거절 못해요. 기억 니은 틀린 거예요. 을은 동시행의 항변권에 근거해서 경락인의 주택임대를 거절할 수 없다. 을은 동시이행 항변권 가지고 병에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 못해요. 지그시 맞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문인데 동시행 항변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에게는 못해요. 유치권도 주장 못하고 결국 돌려줘야 되는 판이에요. 이런 부분은 공사하는 사람은 그 참 대단히 주의해야 되겠죠. 공사 실컷 해놓고 돈 받을 날 때가 못 받잖아요. 이거 황당하기 짝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존 등기하고 2개월 이내에 돈 주기로 한다. 돈 받을 수 있을란가 의문스러운데 건물 주면은 돈 줄게 했으니까 건물 내가 안 주고 있으면 되겠지 이 생각한다니까. 맞잖아요. 여기 안도를 한다니까. 근데 경매가 중간에 들어와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이 사람. 그냥 돈 달라 밖에 못한다니까. 유치권 행사를 못하니까. 소송 가면 진다니까요. 병한테는 건물 주라 된다니까. 그럼 돈은 어디 가서 받아요? 갑한테 받아야 돼요. 병한테 변제 청구 못 하거든요. 유치권도 주장 못 하고. 갑은 도망가고 없어. 그럼 절단 나는 거지 이제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는 요거를 건축업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일부러 강의 이것부터 해줬어요. 유치원이 어려운데 이것부터 이야기해 줬다니까. 그리고 이게 당해본 사람은 알고 있는 거라. 몇십 년 건축했던 사람은 나 저런 일이 한번 있으면 되라더라고.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기억 니은이 틀림없이 틀렸다는 걸 알아야 디귿이 답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기억 니은 디귿 나와 있잖아요. 1, 2, 3에 3번이 답입니다. 자, 21번 볼게요. 갑의 X 건물을 보증금 1억에 임차한 을은 보존 개량을 위해서 병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 완료하였다. 갑의 건물인데 임차인 을이 병으로부터 외상으로 건축 자재 대금 받아와가 건축 자재 대금 수리 완료했다. 유치권은 병이 할 수 있습니까? 을이 할 수 있습니까? 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병이 건축 자재 대금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그건 안 됩니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자, 임대차 종료했는데 보증금과 수리비 못 받으니까 을이 건물 유치하고 있다. 옳은 거 찾으라. 점유하고 있다. 그런 거. 을이 병에게 건축 자재 외상 대금 채권 지급하지 않으면 병이 X 건물을 유치권 할 수 있다. 안 되지. 안 됩니다. 을은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보증금은 유치권 안 되고요. 을은 수리비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 취득하고 갑의 승낙 없이 X 건물을 지었으면 임대담보증을 승낙 없이 임대담보는 안 됩니다. 을은 유치권에 기하여 X 건물 경매 청구할 수 있다 해야 되고요. X 건물이 경매로 갑에게서 정으로 양도되었다. 경매되어 버렸다. 을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을은 유치권 대항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을이 유치권자니까. 병이 유치권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을이 유치권자입니다. 자, 22번. 유치권 옳지 않은 거.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전부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불가분성. 1번, 2번 중요하고요. 건재당 설정 후에 그 실행에 따른 경매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전에 취득했다 했잖아요. 전에 취득했으니까 대항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를 직접 채무자로 해서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 안 되고요. 맞고요. 유치권자는 경매로 인한 낙찰자에게 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 거절할 수 있을 뿐 채권 변제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5번. 경락인에게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어도 변제 청구는 못한다. 5번. 경락인은 변제할 책임이 있다. 자, 거기까지가 유치권이었네요. 자, 지금 이제 23번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다가 저당 설정해 주는 거예요. 되시나요? 채권이 얼마다 이렇게 적어두는 거죠. 담보 제공은 채무자가 할 수도 있고 제3자가 제공할 수도 있고 물상보증인 돈 빌리는 계약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두 개입니다. 계약이 두 개라는 거죠. 등기 반드시 해야 되고요. 사용수익은 누가 합니까? 사용수익은 설정자가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갑이나 물상보증인이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저당이 유용하다는 거죠. 저당은 담보 가치만 잡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돈 안 갚으면 경매 들어갑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돈 안 갚으면 경매 청구 들어갑니다. 무슨 변제받는다. 자,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는 거. 지역권이 저당 설정 안 됩니다. 기억. 두세 번 나왔고요. 등기된 것은 저당이 됩니다. 전세권도 저당되고 지상권도 됩니다. 지분도 됩니다. 일필지 토지 일부에는 안 됩니다.
예, 기억하고 비읍을 꼭 주의해야 됩니다. 어업권과 광업권도 등록이 되니까 저당이 됩니다. 묘기 방법 갖춘 상태에서는 저당은 안 돼요. 예, 세 가지. 저당 안 되는 게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지역권. 이거 안 되고요. 일부 부동산 일부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명인방법 갖춘 경우는 저당은 안 된단 말이죠. 등기 등록되는 건 다 됩니다. 등기 등록되는 것은 저당 다 됩니다. 되는 것, 안 되는 것. 자, 24번.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 이것도 기출인데요. 반환 찾으세요, 반환. 저당권자 점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이 안 돼. 예, 그거예요. 그냥 바로 그거 시험 내는 거. 그 다음 25번. 저당권 틀린 거.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가 아니다. 틀렸죠. 처분 행위입니다. 1번이 틀린 거죠, 바로. 금전 채권 아니라도 되고요. 장래 발생할 채권, 조건부 채권도 되고요. 불법 말소되었을 때는 소멸 안 합니다. 저당권자, 채권자 일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3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쉬운 질문이고. 자, 26번. 저당권의 물상대위. 이미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물상대위. 틀린 거. 특정성 유지하는 한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에 의해 행해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제3자가 압류해도 돼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해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압류 언제 해야 돼요? 줘버리기 전에 압류해야 된다. 지급되기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된다. 압류는 아무나 해놔도 상관없다 이 뜻이거든요. 그 다음 저당 목적인 토지 협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무슨 수용이요? 협의 수용이다. 협의 수용은 이 보상금이란 말 쓰기는 쓰는데 실질은 매매 대금이다. 매매 대금에 물상대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매매 대금에는 물상대위 안 됩니다. 3번에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에 나아가지 않아서 다른 채권자가 수령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후순위가 받아 가버리고 나면 못 받습니다. 저당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을 했다. 그러면 이 빚 갚아야 돼요. 받은 돈과 빚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압류하기 전에 수령해버렸다. 이 말은 지급 전에 압류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 이해되나요? 물상대위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당이득 청구는 할 수 있어요. 물상대위권은 안 된다. 물상대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지급 전에 압류해놔야 돼요. 지급 전에 압류.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압류해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5번에 저당권의 대상이 된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가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권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 행사할 수 있다 해야 되죠. 5번이 틀린 거죠. 26번 요거 한 번 더 봐두세요. 저당권의 물상대위가 출제가 잘 되는 자리입니다. 그 밑에 27번 있네. 한번 봅시다.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을 때 된다 그랬죠. 없다 하니까 틀렸죠. 전세권을 저당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 나왔잖아요. 보세요.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 된다 해야 되고요.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할 물이 인도된 후 저당권자가 압류했다.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되는데 인도 후에 압류했을 때는 안 됩니다.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 찾았나요? 협의 취득하면 매매대금이에요. 매매대금에는 물상대위가
안 된다. 26분을 봐두시든지 27분을 봐두, 둘 중에 하나는 봐두세요. 물상대기 하려면 언제 압류해야 된다고요? 지급 전에, 인도 전에. 26이나 27분 하나는 봐두세요. 자, 28번.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이 정축되어서 독립성이 없다, 부합되었다, 효력이 미칩니다. 부합물에 효력이 미칩니다. 건물 소유 목적은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 설정한 경우 토지 임차권, 종된 권리, 효력 미칩니다. 구분 건물 전여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여 부분 소유자가 취득하는 대지 사용권, 효력 미칩니다. 종된 권리. 토지 저당권 설정 후 제3자가 권한 없이 심은 수목, 부합되기 때문에 효력이 미칩니다. 건물의 저당권 설정한 후 건물에서 수취한 과실, 관로안에 압류하기 전 했죠. 압류 후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전에는 안 미칩니다. 그래서 미음 하나 빼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 다입니다. 과실은 압류 후에 효력이 미칩니다. 28번 있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체가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것들이에요. 이게. 봐두십시오. 자, 29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임의 규정입니다. 특약이 없으면 미친다 했거든요. 1번 틀린 겁니다. 강행이다 틀렸다고요. 임의 규정이에요. 정축 부분이 부합하였는데 부합했으면 부합물에 효력이 미치거든요.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경락인은 정축 부분의 소유권 취득 못한다. 평가 안 돼도 취득합니다. 부합물이기 때문에. 2번도 틀렸고요.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해야 되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경락인이 건물 소유권 취득하였다면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한다. 경매로는 당연히 취득합니다. 맞습니다. 4번이 맞고요.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 목적물로부터 저당권 설정 이후 수취한 과실 전부에 대하여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아닙니다. 설정 이후가 아니고 압류 이후. 자, 30번 피담보 채권.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에 속하지 않는 것, 원본, 위약금, 실행비용 다 들어갑니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요건 안 들어가요. 1년분의 지연배상금 포함됩니다. 보존을 위한 비용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당권자는 점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리얼하고 비어본 저당권에서 해당 없어요. 점유를 안 하니까 보존 비용이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도 들어갈 수가 없죠. 손해가 이런 점유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자, 31번 저당 목적물이 경매가 되었을 때 순위 보겠습니다.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 1번 지상권, 2번 저당권 이 뜻이거든요.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맞고요.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소멸합니다. 맞습니다.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된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물권자인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자의 우선 변제받는다. 자, 2번 요게 틀렸는데요. 가압류가 먼저 들어왔죠. 그리고 저당권 들어왔거든요. 요게 물권인 건 맞고 요건 채권인데 동순이에요. 동순이. 안분배당, 비례배당, 동순이.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저당이 먼저 들어오면 저당이 우선하는 게 당연하지. 가압류가 먼저 들어와도 바로 밑에 있는 저당하고는 동순이다 이 말이에요. 요때만 그래요. 요때만. 요거 시험 한번 냈습니다. 이렇게. 자, 3번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 그러면 저당권자가 경매에 들어왔다면 원칙적으로 전세권은 소멸 안 하는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소멸합니다. 맞습니다. 시험 제일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죠. 경매 신청 이전에 대항요건 구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8조 보증금 중 일정액, 이게 다 뭐냐면 최우선 변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당권자에게 우선 변제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이죠. 동일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성립한 후 유치권 취득한 경우 부동산에 경매되는 경우 유치권 소멸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는 맞는 말입니다. 유치권자가 신청했다는 말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전제하고 적어 놓은 거네요. 이 31번 순위 한 번 정도는 복습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순위. 그동안 자주 냈던 거예요. 해마다 반복 내는 건 아닌데 한 번씩 나와요. 순위. 경매됐을 때 누가 먼저 배당받는가, 존속하는가, 소멸하는가 이런 거. 자, 32번. X 건물에 1순위로 저당권, 2순위로 전세권, 그동안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3순위로 저당권, 3순위가 경매 들어왔다. 다 소멸이에요. 4번에 보세요. 소멸하되 2순위로 우선 변제받는다. 끝. 순서대로 배당받거든요. 그거 보세요. 31번에 비하면 32번은 문제도 아니지. 그러니까 31번을 연습해 두란 말이죠. 31번 이런 거는 한 문제감이 아니고요. 5문제감이에요. 하나하나 다 문제 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32번 볼게요. 이게 32번이 그런데 지금 33번 봐야지. 33번. X 건물에 갑은 1번 저당 취득했고 을이 전세권 취득하고 병이 2번 저당권 취득하고 저당권이 두 번째 또 들어갔고 경매 신청 전에 지붕을 수리한 정이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4명이나 있네요. 그죠? 별거 아닙니다. 이거 유치권 조금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3자가 경매 신청했는지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했는지, 즉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는지 유치권자가 보세요. 이런 사람이 경매 신청했을 때는 요건 존속하는 거예요. 존속하고 요거는 다 소멸하기 똑같잖아요. 보세요. 다 소멸한단 말이에요. 누가 경매 신청하든 간에 그 세 가지는 다 소멸하고 유치권만 남아있는 거죠. 반대로 해볼게요.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지도 없어진다 했잖아요. 그럼 다 없어지는 거지. 이 사람이 경매 신청하면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다예요. 한번 볼게요. 옳은 거 찾아라. 갑의 경매 신청이다. 모든 권리 소멸한다. 틀렸잖아요. 유치권 남아있어야죠. 을이 경매 신청한다. 유치권 남아있어야죠. 갑의 저당권이 왜 또 남아있어? 그래서 갑이 저당권이 남아있으니까 틀린 거죠. 한 번에 병의 경매 신청으로 정의 유치권 제외한 모든 권리 소멸한다. 3번이 맞잖아요. 갑을 병이 신청하면 유치권만 빼고 다 소멸한다 해야죠. 그러니까 3번이 맞고요. 자, 문제는 4번 이게 포인트라고요. 정의 경매 신청이다.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는
전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가 소멸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유치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그걸 문제를 해야 되는데 3번을 답으로 해놨네 보니까. 갑의 경매 신청이다. 유치권만 제외합니다. 다 소멸이거든요. 되시나요? 갑을 누가 하든 간에 다 유치권만 남겨두고 다 소멸인데, 유치권자가 본인이 경매 신청하면 전부 소멸이 원칙이다.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한다. 이게 한 번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요걸 안 내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줄로만 아는 거라. 그동안 그런 지문을 자꾸 내는데 이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34번. 하나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과 용익물권 관계. 저당권하고 전세권 이렇게 생각해요. 전세권이 먼저 들어올 수 있고 저당권이 뒤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벌써 우리 다 했습니다. 1번에 봅시다. 1번 저당권 설정하고 지상권이 설정됐다. 2번 저당권 또 설정되었다. 2번이 실행되면 중간에 있는 지상권은 소멸한다 해야 되죠. 1번이 답이잖아요. 중간에 낀 건 소멸하거든요.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지금 문장 길어도. 1번에 답 나오면 금방이라니까. 자, 2번. 전세권이 저당보다 먼저 설정되었다. 저당권 실행했으면 전세권자가 기한이익 포기하고 배당 요구하면 소멸합니다. 맞잖아요. 지상권이 저당보다 먼저 설정되었다. 저당권 실행되면 지상권 소멸 안 한다. 선순위니까. 맞죠? 지상권이 선순위잖아요. 전세권이 저당보다 후에 설정되었다.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전세권이 저당보다 후에 설정됐다. 요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당권 있는 부동산에 전세권 취득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 사람이 뭘까요? 그렇죠. 요거 이야기입니다. 제3취득제. 저당 부동산에 지상권 취득하거나 전세권 취득한 2순위 이 사람은 제3취득자예요. 제3취득자는 유익비 지출했으면 매각대금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어요. 1번 저당보다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비용은 이거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이 저당보다 후에 설정되었다. 자, 1번 저당, 2번 지상권 이 말 아닙니까?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에 지상권 취득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도 제3취득자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자에게 담보된 채권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3취득자가 할 수 있는 거 비용 상환 청구, 변제하고 소멸 청구 하나 더 있어요. 경매되면 경매인 될 수 있다. 여기 다예요. 여기. 근데 지금 요 두 개를 냈잖아요. 4분 5분에. 자, 무슨 문제입니까? 요거는 4분 5분은 제3취득자 문제다. 그걸 주목해야 돼요. 4분 5분을 연습해야 된다고요. 4분 5분 나오면 무슨 문제라고요? 제3취득자 문제다. 그거 느끼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어떤 때는 1년 넘게 걸릴 수 있다. 진짜입니다. 저당부동산의 전세권, 그리고 어쨌다고 2순위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제3취득자인지 기억이 안 난다니까. 지금 제3취득자 문제거든요. 5번도 마찬가지. 저당권 있는데 지상권자니까. 자, 35번. 366조 법정지상권. 35번. 옳은 것.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법정지상권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특약은 유효하다. 틀렸죠? 이거 강행규정이라 했잖아요. 강행규정이라서 1번 틀린 거예요. 안 돼요.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당연히 취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등기해야 돼요. 양도니까 둘 다 등기 받아야 돼요. 토지에 저당할 설정 당시에 존재했던 구건물을 개축, 철거 후 재건축한 경우 구건물 기준으로 법정지상 성립한다. 맞습니다. 범위가 구건물 기준이다. 매각대금 완납한 때 기준으로 동일인 판단한다. 틀렸죠? 저당 설정 당시 기준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저당 설정 당시 기준이다. 동일인이면 된다. 처분 당시에는 동일인 아니라도 된다 했거든요. 건물에 의한 법정지상권 성립한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해야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경매된 경우는 등기 없이 취득한다 했잖아요. 자, 법정지상권 되는 경우 찾아라. 이런 경우는 보통 이게 366조 적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뭐 법정지상권 다 될 수 있는 거죠. 이야기를 되는 거 찾아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자, 이미 끝난 거예요. 저당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되었다. 저당 설정할 때 건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1번 안 되는 거예요. 기억 들어가면 다 틀린 거예요. 1번, 2번 다 틀린 거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의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 실행으로 매각되기 전에 제3자에게 건물이 양도됐다. 요거는 됩니다. 요거 기억해야 되는 판례입니다. 설정할 때만 동일인이면 돼요. 경매될 때는 동일인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 사이에 팔려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토지의 저당 설정 당시에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 건축 중이었다. 건축 중 사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축 중 사건. 건물 구조, 규모, 종류가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후에 저당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었다. 법정지상권 된다라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두 개씩 짝지었으니까 아마 니은띠 것이 거의 답인데요.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 동일인 소유 토지 건물에 관해 공동저당 설정되었다. 공동저당 사건. 그런데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 건물이 새로 축조되었을 때 토지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안 됩니다. 공동저당 사건. 위험해. 건물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 안 되죠. 저당 설정할 때 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미음은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띄것이 답이 되는 거죠. 요것도 한번 봐두세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비슷하게 이 중에서 일부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일괄경매 청구 37번. 일괄경매 청구는 토지에 저당 설정하고 난 뒤에 이해되나요? 토지에 저당 설정하고 난 뒤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 지었다. 그러면 건물 주인하고 토지 주인하고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그때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해도 되지만 건물도 함께 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함께 경매 청구했을 때 토지에서 우선 변제 받는 것이지 건물에서 우선 변제 받는 건 아니다. 토지만 해도 되는가? 토지만 해도 됩니다. 그때 법정지상권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저당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거든. 그게 포인트라니까. 이게 다예요. 근데 여기 토지 용익물권자가 신축해서 거주하고 있다. 일괄경매 될까요? 안 되죠. 이 건물을 갑이 나중에 취득했다.
그러면 일괄 경매 됩니다. 같은 사람 거니까. 그 뜻이. 남의 건물은 일괄 경매 안 되거든요. 자기 건물 되니까 또 되는 거죠. 그런 판례들인데, 법 조문에는 토지만 하든 함께 하든 자유예요. 이거는 해야 한다 하는 말은 틀린 거다. 의무조항이 아니고 선택조항이고 자유조항이거든요. 자, 볼게요. 옳은 거.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틀렸죠? 토지에 저당 설정하고 난 뒤에 건물이 지어진다 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신축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건물 소유자 달라졌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지면 안 돼요. 그 다음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의권 설정받은 자가 신축한 건축한 건물이라도 저당권 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 취득했다면 일괄 경매가 인정된다 해야 되죠. 부인된다가 아니고 인정된다.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 매각 대금 전부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없고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4번이 답이에요. 괜히 말을 빙 둘러놓은 거죠. 저당권자가 가가 빠졌네요.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 신청한 경우 건물에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해야 되죠. 자, 일단 여기까지 딱 봐두시고요. 공동저당하던 67번까지 있네요. 저당이 엄청 많네요.